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인생이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로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겠습니까? 아니면 그 잔해를 딛고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잔혹한 순간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며,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20년을 일했고 낡은 SUV를 몰고 다니지만 두 아이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죠.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피곤함을 달래도 아내의 따뜻한 눈빛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은 오직 가족, 그 한 단어로 요약되는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건 정말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배터리가 없다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알림창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주말 여행 예약 잘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발신자였습니다. 아내 회사 후배 박대리. 그리고 그 메시지 시작은 자기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제가 지켜온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를 마주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인정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지쳤다고, 이해해달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는 멈췄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고, 회사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제 존재 이유와 20년 동안 바쳐온 삶의 목적 전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방 안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무너지는 40대 가장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내 측 변호사에게서 서류가 왔습니다. 이혼과 양육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현재 상황, 즉 실직과 무기력, 알코올 의존을 근거로 양육 부적합 판정을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서류를 읽는 순간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복수하겠다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이들마저 잃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엔 초췌하고 수척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저를 버린 그녀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을 만큼 성공하는 거라는 걸,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건 아내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정체성을 오직 가족이라는 역할에만 가둬버린 것이었습니다. 좋은 남편, 유능한 가장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꿈도, 취미도, 건강도, 심지어 친구들까지 포기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자 제 삶을 지탱하던 기둥 전체가 사라진 겁니다. 저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복수 대신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감정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비즈니스로 전환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모두 거부하고 오직 이혼과 양육권 문제만 논의했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도, 미워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그 모든 감정 에너지를 제 미래를 위한 일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연락처를 지우고 SNS를 차단했습니다. 잔해를 완전히 치워야 새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저는 저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는 대신 3개월의 시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늘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IT 기반의 데이터 분석 자격증 공부에 올인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고
마치 수험생처럼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가치를 재정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20년 차 직장인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제 몸을 회복시켰습니다. 매일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텅 빈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제 몸이 변하는 걸 보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몸은 10년 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외모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과 태도,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자신감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자격증과 경력을 바탕으로 저는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전향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예상 외로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전 회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자신감을 얻은 저는 양육권 소송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가 안정적인 수입과 건강한 생활 패턴을 회복했다는 걸 인정해줬습니다. 무너졌던 40대 가장은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강인한 남자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더 진실된 행복입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예전보다 귀해졌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압니다. 제 가치가 누군가의 시선이나 관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관계나 경제적 문제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낀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나은 삶을 사는 겁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건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를 분노 대신 성공이라는 연료통에 넣으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가장 아팠던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시련은 강한 사람에게 성장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